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입론을 맡은 이윤수입니다. 본 토론에 앞서 이번 토론 주제인 유전자에 대한 특허 부여는 정당한가에 대한 용어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란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세포 내의 구조 단위로서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부여한다는 것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논제에 대해 저희 찬성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유전자에 대한 특허 부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특허권은 고비용을 요구하는 유전공학 분야의 연구 개발의 의욕을 높이고 그 개발을 보호함으로써 유전공학 연구 발전에 기여합니다. 바이오 벤처가 초기에도 뚜렷한 그런 수익 모델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독보적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특허권은 초기 벤처기업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근거로 Cultivating the Genetic Commons라는 논문에 따르면 특허 등을 통한 충분한 인센티브 없이는 연구 개발 투자를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라이센스 없이 발명을 제조, 이용 또는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 제품의 개발 이익은 최종 개발자에게만 돌아가게 되어 결국엔 이익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로,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전공학적 연구 성과의 특허화는 기간이 한정된 배타권을 부여하지만 그 대가로 1년 6개월 후에는 발명자가 비밀 정보를 공개하게 합니다. 이를 키프리스와 같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수산나 변리사에 따르면 회사 연구소 등에서 기술을 개발할 때 공개된 특허 문서를 연구, 분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는 유전자에 대한 특허 부여가 비밀을 줄이고 노력의 소모적 중복을 피하여서 다른 많은 연구자들의 그러한 새로운 발명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특허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앞으로 유전자 연구 문제는 순수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미래 주요 산업인 생물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서 국가 간의 그러한 치열한 국제 경쟁을 벌이는 유전자 전쟁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습니다. 매일경제의 8월 12일자 신문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이후 우리나라의 특허와 연구가 없는 그러한 동안 일본이 줄기세포 연구를 성공하여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유전자 부분에서 특허를 선점하지 않는 경우 생명산업과 기초생명과학이 선진국에 종속화되어 심각한 국가의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이유로 이 논제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반대팀 첫 번째 반론 이반 준비됐습니까? 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대팀의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은 생명공학과 생명倫리 영역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논쟁거리입니다. 2010년 3월 29일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서 미국 시민자율연맹이 생명공학 업체인 미리어드 제네틱스를 상대로 한 유전자 특허 무효화 소송에서 유전자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2011년 미국 항소법원에서는 이것이 허용된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특허는 일부 이득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해악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유전자 특허란 특정 유전자 서열이나 이것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특허로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중 하나입니다. 이때 특허권이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입니다. 유전자 특허는 그 정당화 근거가 희박하며 이로 인해 존재하는 여러 가지 폐해들 때문에 그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전자 특허는 특허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특허는 발명의 개념, 즉 신규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미 존재하는 생물의 유전자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발명이 아닌 발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것이 실험적, 학술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전자 특허는 실험적, 학술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특허는 여러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진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 연구에서 유전자 특허로 인해 특정 유전자의 사용이 제한된다면 관련 연구나 그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따르면 에릭 그레이스의 책 생명공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발췌했는데요. 1992년 미국의 에그라스터스라는 생명공학 회사가 어떤 모카의 유전자를 개량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냈는데 이로 인해 이러한 특허권으로 인해 다른 모카를 연구하고 그런 기업들에서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풍부한 자본을 가진 선진국의 기업들이 이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이나 다른 중소기업들은 기술 발전이 어려워져 기술적 격차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유전자 특허는 과학 연구의 비밀주의를 조장하여 연구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특허는 윤리적,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유전자에 특허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상품처럼 취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비윤리적인 것이며 생명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허 비용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그 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 예로 한국일보 2010년 3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미리어드 제네티스라는 BRC의 유전자 특허로 인해 그 유방암 진단 테스트 한 해 비용이 $4,00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 따라 유전자 특허는 인류 고유의 생물 자원을 착취하는 행위로 비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교차 조사를 위해서 1분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반대팀 두 번째 토론자. 먼저 찬성팀에서 반대팀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선 반대팀께서는 첫 번째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이것을 유전자 특허를 발견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하지만 저희 찬성팀에서 정의하기를 이런 유전자는 자연에서 분리 정제된 물질로 발견의 대상이 아닌 발명의 대상으로 정의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생각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반박 시간에 그에 대해서는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허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산업상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그 특허의 조건 중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그 수 이후에 있습니까? 또 저희가 이제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학술적, 연구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 이런 유전공학 분야가 의료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후자인 이 학술적, 연구적 목적을 위배하기 때문에 다소 특허법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진보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시면서 기술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은 그 기술을 발명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특허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보호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어떻게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은 대안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황의 문제의 정당성을 논하자는 것이 그것은 추후에 논의되어야 할 상황이고 지금 이 토론에서는 다소 거리가 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팀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만약에 특허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유전공학 산업이 미래의 주요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막대한 개발 비용을 어떻게 충당시킬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충분히 논의 중인 상황이고 또한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이게 뭐가 대답이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의견이 있었으면 벌써 나오고 이것이 지금 토론의 주제로도 선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뭐 저희 능력을 뛰어넘는 분들도 네, 되는 거기까지 거죠. 듣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이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 제시되어 온 대안 중에서 유전자 특허가 가장 정당하고 그리고 미래 유전 공학의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 정보의 비밀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론에서 제시한 이유처럼 특허가 부여된 지 1년 6개월 이후에는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정보가 공개된다고 단순히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점에 두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생명을 상품화할 수 있고 또 그 로열티 등의 비용 때문에 의료적으로 그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지어진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생명공학이라는 분야가 그 특성상 사람들의 그 공공질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특허가 주어지도록 그 법으로 제정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엄청나게 고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전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겠지만 전체적인 공리를 보면 오히려 이게 해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 입장에서 이익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기업이 이런 연구 개발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기업들이 아무리 상업적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그 초기 연구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아직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저희 교차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일단 저 찬성 측 의견이랑 교차조사 잘 들어봤는데요. 가장 먼저 고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혹을 증진시키고 또한 그 특권을 보호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죠? 네. 그쪽은. 그러면 혹시 특정 기업에서 독점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런 특정 기업의 독점 또한 특허로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벤처 산업 역시 고부가 가치를 띠기 때문에 바로 특허에 대한 특허 소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항상 확실한 이유인지 그거는 의문이 드는 바고요. 또 인센티브가 없이 정당한 그런 연구의 유치가 불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것은 다소 과학의 순수성 그리고 과학의 초기 목적인 인류 공공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논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생명공학의 발전이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공리를 증대시키고 또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공 공리를 증진시킨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이는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도 설명이 가능한 거겠네요. 네, 그러면은 미리어드 제네틱스 아까 저희가 예를 들었듯이 BRCA 유전자를 이용해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고 있으며 또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진짜 공리인지 공공 공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이 소수 기업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그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정당한 권리를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단지 그 기술의 발달이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의견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공개된 특허 문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공개된 특허 문서를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로열티가 지불된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겠네요. 네. 네, 그러면 과연 소수의 기업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텐데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 소수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중소기업이 그 로열티를 지불해가면서 연구가 가능할지 그것을 운영이 가능하고 유지가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발명과 발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단 반박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 정당성을 논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우리나라에만 국한해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만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후발 주자들이 참여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독점에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간 뒤처진 국가들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이 진입 장벽을 뛰어넘어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따지면은 선진국들 지금 이미 많이 개발이 된 국가들 유전공학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기술을 갖지 못한 기존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는 특허를 통해서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그런 그 격차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네, 그럼 이따 생각합니다.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 교차 조사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대팀만 들어가시죠. 예, 우선 저희 찬성팀이 입안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고비용을 요구하는 유전공학 연구 분야의 특성상 그것의 인센티브와 그리고 기술 개발 성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허가 부여된 이후 1년 6개월 후에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특허 문서를 이용한 기술 개발 동안 장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후발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에 유전자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 제시하신 반박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팀에서 아까 첫 번째 의견으로 특허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 토론에서 그 특허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특허를 부여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내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전자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과학 진보에 방해가 된다는 예를 드시면서 그런 대기업에 의한 독점의 사례를 드셨는데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특허가 오히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기 연구 개발 비용에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리고 거대한 기업들조차도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못할 정도로 그 비용이 엄청난데 과연 후발 주자들이 이러한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후발 주자가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가 없다면 대기업의 이미테이션 기술에 의해서 이러한 기술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학 정보의 비밀주의에 대해서 그 특허 문서를 통해서 저희는 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기술을 나중에 이미테이션을 하는 것을 막고 보호하고 또 후발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과학 정보의 비밀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 측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술 격차 같은 것을 주요한 이유로 드시면서 특허권에 대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럼 이런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생명공학 분야에서 발달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기업조차도 초기 연구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허권이 없이 어떻게 인센티브와 보호를 동시에 할 것이며 그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으로 저희 반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반박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아까 질문하셨던 발명과 발견의 개념을 구분짓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의 입장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행성을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그 행성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논해볼 것입니다. 네, 찬성 측 입장에서는 발견과 발명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 과정에 들어간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 만약에 행성을 발견하는 경우,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용된 기술과 그 노력, 인력, 그런 것들이 모두 인정되어서 행성의 발견도 특허로 인정되고 결국 그 행성이 특허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빠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반박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고비용을 요구하는 이 산업에서 의욕을 증진시키고 또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특허권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기업에서 독점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이를 통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기업, 또 자본이 부족한 기업,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독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그럼 결국에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인정하신 것과 같은데, 과연 이게 진정한 공리주의인지 모두의 이익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봅니다. 물론 이게 사회 전체로 보면 효용이 증대하겠지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이 효용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에게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회 전체가 창출하는 부라던가 또한 그 삶의 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것이 진정한 사회 효용의 증대인지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개된 특허 문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유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기술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 또한 소수의 독점적, 초국적 기업이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유는 독점에서 독점으로 이어지는 결과밖에 낳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 문제이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도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정당성이 아직 채 입증되지 않고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단지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을 논하는 것이 과연 진짜 맞는 말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를 통해서 오히려 독점을 해결할 수 있다,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을 논하는 것이 과연 진짜 맞는 말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를 통해서 오히려 독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특허를 통해서 독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반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차 조사를 위한 준비 시간을 1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준비해 주십시오. 양팀 첫 번째 토론자 나오십니다. 먼저 찬성팀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질문할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찬성 측 교차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권 말고 연구 성과를 보호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겠다고만 하고 제시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까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허권이 없다면 이익의 심각한 불균형 발생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이런 특허권이 없다면 소기업들의 기술을 이미테이션을 할 텐데, 그런 현상은 어떻게 방지하실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만약에 소기업들이 A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특허권이 없다면 A 기술을 침범을 해도 되기 때문에 B라는 대기업이 A 기술을 완전히 도용해가지고 그 A 플러스 B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더 만들면은, 그러면 A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망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럴 웨스트의 책 바이오 너머 세계 그리고 인간이라는 책에서 생명공학 기업은 아직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익이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익이 아직 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국민들의 세금이 일단 세금이 부여가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특허를 통한 로열티를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특허를 통한 로열티가 가장 큰 것인데, 만약에 이런 특허가 없다면 이런 손익분기점에 어떻게 도달하겠습니까? 더 도달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특허권이라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특허권에 네, 무조건 거기까지 집중하겠다고.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허권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상품화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금 유전자에 대한 특허 부여의 대상은 발견의 대상이 아닌 발명의 대상을 특허하자는 것입니다. 특허가 되는 유전자는 특정 개인의 신체 부분이 아니라 신체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밖에서 분리되고 정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는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지금 교차조사 네,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네, 질문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허 비용이 증가한다는 예로 뭐 의료비가 증가하는 이리어드 제네틱스의 특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배타적 권리는 법적으로 발명의 내용 공개가 이렇게 확대될 경우, 확산에 기여할 때, 그리고 해당 기술이 공소양속, 즉 퍼블릭 오더에 배치되지 않을 때만 부여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것은 특허를 허용해야 하냐, 하지 않아야 하냐에 대한 것이지 현 법률상에서 허용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은 이미 유전자 특허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꼭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이지약은 다른 사람이 공익상 실시할 수 있도록 그 특허권을 보장하지만 독점권을 제한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준비됐습니까? 네. 네. 네, 반대팀의 교차조사가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처음 얘기하신 바대로 이 유전자 특허가 발명의 맥락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는데요. 과연 유전자 특허가 발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특허법은 과거의 노력이나 그 공헌, 그 과정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에 대해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리해서 기술적으로 분리하고 정제해냈더라도 그것은 자연 상태의 유전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듯이 막대한 개발 비용이 있어야 되고 그 유전 공학이나 뭐 생명공학 기술을 할 때 그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특허권료를 받아서 이것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물론 특허권료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게 과연 특허권료로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특허권료로만 받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그런 여러 가지 투자나 그런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보충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꼭 특허권 때문에 이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생각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 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바이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고, 바이오 벤처들이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비 증가라는 저희가 그런 해약을 한 가지 말씀을 입론에서 드렸는데, 네. 이것 말고도 특허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은
공리주의적 목표를 특허권의 공리주의적 목표에 반하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자면은 일단 이 기술 진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특허권이 기술 진보에 도움이 된다고도 말씀하셨죠. 네. 네. 하지만 이거에 대해 한 가지 반박을 하겠습니다. 미리어드 제네틱스사가 BRC의 유전자에 대해 특허권을 허용을 받았는데 이들 회사는 대대적으로 자신들이 허가한 연구소나 자신들의 연구소에서만 이 BRC의 유전자의 연구를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즉 사회적 차원의 공정한 연구 정보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절대로 다른 기업들의 전체적인 연구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지금 법적으로 1년 6개월 후에는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어길 수는 없다는 네, 거죠. 그거 지금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예, 비밀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 의문을 품으셨죠? 네. 네, 저희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찬성 측의 의견은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특허권이 정당화되면서 특허 전쟁이 정말 대대적으로 세계적으로 발발하게 되면은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나 이 특허권을 갖기 위해서 특허 전쟁이라는 일명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연구자들은 그 특허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욱 비밀적으로 보안 안에서 더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런 맥락에서 비밀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한 연구 결과가 밝혀진다는 것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자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어진 인류 공통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반박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성팀에서 요약의 제안과 준비됐습니까? 네. 네, 시작해주세요. 네, 일단 찬성팀 의견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특허권은 고비용을 요구하는 유전공학 분야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허권 때문에 특허권료로 인해서 돈을 충당한다라고 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특허권료뿐만 아니라 특허권으로 인해서 이러한 미래의 기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고부가 가치를 평가받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 특허를 내는 대가로 1년 6개월 후에 발명자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배타적 권리는 법적으로 발명의 내용 공개가 실질적으로 기술 확산에 기여할 때에만 인정을 합니다. 이렇듯이 기술 정보가 이렇게 마이너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만 생각하는 것이냐라고는 반론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허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피해가 생깁니다. 왜냐? 일단 특허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일단 특허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러한 특허 내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기술을 대기업들이 이미테이션, 모방을 통해서 그 권리를 뺏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가 없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는데 일단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특허권 말고 연구 성과가 보호될 방법은 어딨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는 제시를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반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독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특허가 합법적으로 찬성 측 입장을 들어보면 특허가 기업들의 독점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것은 일단 그리고 특허 없이 손익분기점에 지금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특허가 무조건 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특허가 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특허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특허권의 그 필요성으로만 한정 짓는 것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좀 더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인간의 그 상품화 가치라는 그 측면을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장하는 바로 그 생명의 상품화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사례로 이거는 에릭 그레이스의 책 생명공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1995년 3월 14일 미국 특허청은 미국 국민보건원이 신청한 파푸아 뉴기니의 고지에 사는 하와이족 원주민들의 그 유전자 특허를 등록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유전자 특허의 목적이 이 원주민들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발견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특허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인간이란 개체를 유전자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 상품화를 하여서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기술 진보에 따라서 기술 진보의 이익을 말씀하셨는데 기술 진보만을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런 해악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또 다른 해악을 생각하자면 일단 기술 진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어드 제네틱스의 사례를 하나 들자면 사스가 극성이었던 때 백신 연구가 빠르게 진전을 보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그 게놈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냐의 그런 논란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그 특허에 대한 눈치를 보다 보니 그 백신에 대한 연구가 더뎌지고 결국에는 흐지부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결국 특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연구가 지지부진해지고 이것은 결국 그 특허라는 것이 기술 진보로 바로 직결된다는 그런 의견은 조금 의문이 들고 아직까지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저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 나와서 말씀을 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해주세요. 네, 우선 저희 찬성팀은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은 정당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 반대팀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에서 생명공학 분야가 이것에서 예외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혜택은 늘어나고 있고 의료 분야, 식량산업 분야에서 인간에 주어진 혜택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전자 특허를 허용하는 것도 그 유전자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가 되는데요. 이것을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유전공학 발달에서 뒤처지는 사태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대기업에 의한 독점이 특허 문제로 인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도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허를 통해서 그들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반대 측에서는 특허를 허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기술의 발전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팀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공학의 발달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저희는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적 목적에 위배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모든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리주의적 목적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특허법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제시하신 의료기술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의료기술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의 성과에 대한 보호는 하되 그것이 소비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게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저희 팀 반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마지막으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비용이 들어가는 이 산업이기 때문에 의혹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국 이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독점을 불러오는 결과밖에 낫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열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연구를 가능한 기업은 소수의 독점 기업 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개도국들은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말씀하셨던 바와는 다르게 더 뒤처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 또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듣지 못해 아쉽습니다. 또한 전 세계 이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더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대기업들에서는 지금도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꼭 이미테이션만이 아니더라도 기업을 인수한다던가 그 기술을 사버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기업들에서는 이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저희도 지금 이 특허권을 대체할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히 통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논하려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정당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 유전자에 대한 특허 부여에 있어서 유전자는 발명이 아닌 발견의 개념입니다. 이는 특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서는 실험적 학술만 이용만 허용합니다. 또한 과학 진보를 방해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연구에 제한이 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소수에 의존한 연구, 결국에는 과학적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 자체가 유전자의 상대적인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고, 또한 유전자가 인류 보편적 유산이라는 것에 위배되는 바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전자에 대한 특허 부여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